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그 환경이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제일 큰 변화가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 그래서 지금 현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후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책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책 읽은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서 본 그래프랑 비슷한 그래프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후 변화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옛날의 기후를 고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00년 전부터는 우리가 문자가 발명되어서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는데, 그런 기록 없이 예전의 기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로 빙하코어라고 하는 것을 채취해서 예전 기후를 알아냅니다. 빙하는 뭐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야? 문. 그런 오해가 있잖아. 빙하 그러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얼음덩어리가 생각나잖아요. 빙하는 육지에 있어요. 육지에서 눈이 쌓여서 그게 굳어지고 다져지고 하는 과정에서 얼음이 된 게 빙하예요. 근데 빙하가 만들어지려면 그럼 1년 내내 눈이 와야 되겠죠. 그런 지역이어야겠지. 1년 내내 눈이 오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죠? 그 눈이 무게 눌려서 1년에 온 몇 미터의 눈이 이렇게 쫙 얇은 얼음이 되는 거예요. 빙하는 쭉 아래로 채굴 해서 뽑아서 보면요, 원통형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층이 져 있어. 가로로 한 층, 두 층.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빙하 코어 안에는 그러면 무엇이 들어있냐면 공기방울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물이 들어있는 거지. 생각해보면 눈은 바닷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물의 성분을 가지고도, 물의 산소 원자가 질량이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그 당시의 기후를 추측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빙하 코어, 두 번째 나와 있네요. 빙하 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공기방울 속에 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온실기체들이 얼마나 들어있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다음 나이테라든지 나무의 나이테라든지 옛날 기후, 역사시대 이전의 기후 뭐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나이테라든지 화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기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으면 나무가 잘 자라, 잘 안 자라? 잘 자라죠. 그럼 그때 나이테와 나이테 간격이 어때요? 넓어. 그리고 춥고 강수량이 적으면 좁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의 원인. 요건 그냥 참고라고 적어두세요. 참고. 참고. 지구 내부적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요인들도 있고, 외부적, 즉 천문학적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정도만 예시를 드리면, 지금은요, 이건 참고. 지금은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뭐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쪽에 사는 거지, 북반구. 요렇게 북반구가 여름일 때 태양이랑 좀 더 멀어. 이 자전축의 경사는 요렇게 이쪽에 지구가 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야. 이 자전축의 경사는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바뀝니다. 수만 년을.
주기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쪽에 있을 때는 북반구가 뭐가 되냐면 겨울이 돼요. 여름일 때는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태양을 높은 각도로 받는 거예요. 태양의 고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여름이고 겨울이에요. 그런데 여름일 때 더 멀고 겨울일 때 더 가까워. 실제로 이만큼씩 거리가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선생님 굉장히 오버해서 그린 거예요. 이 거리보다 경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계절에는. 근데 이게 거리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자전축이 이렇게 변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름일 때 더 가깝고 겨울일 때 더 멀어지잖아. 지금보다 온도차가 더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전축의 경사라든지 지구의 공전궤도 모양이 변한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도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거 정도 참고하시고 바로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144페이지에는 선생님이 좀 어려운 내용들을 담아놔서 다음 페이지 지구온난화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지구온난화는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지구온난화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지구온난화와 온실효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지구온난화랑 온실효과는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을 수 있어. 충분히 그래, 되게 비슷해 보이니까. 그런데 둘은 다른 거예요. 위치가 다른데 온실효과가 심해지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온실효과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더 크게 일어나서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야.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는 머릿속에 이렇게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 지구온난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뭐라고요? 온실효과의 증가, 뭐 가속화, 증대 무슨 말을 넣어도 되겠지. 증가한다는 정도의 뜻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요렇게 둘 사이의 관계를 잘 정의해 두세요. 이런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이유, 온실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인데 그럼 온실효과가 왜 증가하는지 우리가 아주 편하게 기억해낼 수 있죠. 온실효과가 왜 증가됩니까? 뭐가 많아지니까? 온실기체가 많아지니까. 온실기체는 누구?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어디서 나와? 그렇지. 자동차, 화석연료, 공장, 즉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의 사용이 또 이것이 온실효과가 증가되는 원인이 되고 온실효과가 증가되면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 지구온난화의 영향 한번 봅시다. 영향. 자, 그림에서 볼게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라는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해수의 온도 상승이라고 돼 있죠? 해수의 온도 상승.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오른쪽으로 가보자. 빙하 녹음, 해수 열팽창. 그래서 해수면이 어떻게 된대요? 상승한대요. 자, 해수면이 상승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나오죠. 빙하 녹음과 해수 열팽창이 나오죠. 해수 열팽창에다 줄 쳐놓고 훨씬 큼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해수 열팽창에 의한 효과가 훨씬 큽니다.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온도가 올라가면 바닷물이 부피 팽창을 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가 내려가면 수축이. 온도가 내려가면 수축 하다가 얼겠죠. 모든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요. 물이 0도에서 4도씨 사이에 부피가 작아지는 거 말고는 모든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찬 이게 완전히 온도와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지만 1차 함수로 올라가진 않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상승하게 돼 있어요. 부피가 상승하다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액체였어. 그럼 부피가 상승하다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러면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부피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5개념이 있어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막 높아진다라는 5개념이 있는데 빙하가 다 녹아도 해수면 상승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서 빙하가 녹는 게 아니라 빙하를 인위적으로 다 녹여. 그러면 우리나라 다 잠기겠네. 아니. 거의 영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밖에 영향이 없어요. 실제로 해수면 상승은 열 팽창에 의한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괄호 2번.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뭐예요?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한다. 자, 옆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라고 돼 있죠. 온실가스 혹은 온실기체. 온실기체의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거 뭐예요? CO2. 그 다음에 온실기체, 지구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기체가 CO2와 수증기예요. H2O, 수증기. 근데 수증기의 양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지구온난화에 문제가 되는 물질은 아니야, 수증기는. 온실기체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기체들이 있냐면 메테인. 자, CH4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써볼까? 메테인 정도는 알아야 되지만 실제로 메테인 한 분자와 이산화탄소 한 분자가 있을 때 온실 효과는 메테인 한 분자가 훨씬 더 크게 일으켜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이산화탄소인 이유는 이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그런 겁니다. 분자 하나씩 비교해 봤을 때는 얼마 안 돼, 이산화탄소의 영향은. 근데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온실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이산화질소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요렇게 쓰자. 산화질소 정도. 산화질소. 식을 외워야 할 필요는 없어서 산화질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CS 이렇게 써보세요. CS. 자, CFCS는 가끔 뉴스에도 나와요. 얘가 뭐냐면 프레온가스야. 프레온가스. 그러니까 이 프레온가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뭐의 약자냐면 그냥 듣고 넘겨.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들. 즉 화합물에 염소 들어가고 플루오린 들어가고 탄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고분자 물질이고 사람이 만든 물질이에요. 사람이 만든 물질인데 굉장히 신기한 물질이에요. 열을 엄청나게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분자야. 열을 많이 저장하면 우리가 어디다 쓸 수 있어?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데 넣어서 얘네들한테 열을 흡수하게 하는 거지. 그럼 나는 시원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질을 우리가 냉매라고 해요. 냉매. 차갑게 해주는 물질. 냉매로 썼는데 너무 좋은 거야. 막 전기 있는데 막 이렇게 넣어놓고 그런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데 열 발생할 거잖아요. 그렇게 막 온도 올라가고 막 그래도 되게 안정해. 불도 안 붙어. 불 일부러 붙여도 안 붙어. 대박. 프레온가스랑 비슷한 물질들 이 소화기에 충전재로 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프레온가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죠?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 안에 들어있는 염소 원자가 올라가서 염소 원자 하나당 오존을 18만 개를 없앤대. 그냥 청매처럼 그냥 계속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건 어떻게 수거해올 수가 없잖아요. 누가 갈 거야? 성층 끝까지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프레온가스 분자를 갖다 뭐 집어와?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한참 쓰다가 이제는 금지됐어요. 못 써요. 이거 쓰면 큰일 납니다. 다른 물질을 넣는 거지. 그래서 다른 물질들을 개발했어 또. 다른 물질 개발해서 최근에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또 그 물질이 똑같은 효과를 낸다라는 걸 또 알게 됐어.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못 쓰게 돼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이 온실기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예요. 신재생에너지. 요거는 다다음 주쯤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산림 면적을 확대시킨다. 나무 많이 심자라는 거죠? 나무 많이 심자. 4번. 국제협약에 가입한다. 그리고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 자, 이런 협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볼게요.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약, UN 기후변화 협약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두 개는 기억해 두세요. 교토 의정서, 교토에서 맺은 협약, 온실기체 감축량을 규정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러한 온실기체 감축에 대한 협약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파리 기후협정 보세요. 파리 기후협정.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협정이다. 이게 교토 의정서가 지금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체결된 협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또 구체적으로 해보자라는 것이 파리 기후협정입니다. 보자.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씨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배출량을 감축한다. 평균 기온이 2도씨가 높아지면 굉장히 많은 면적들이 이제 저지대들이 침수가 되고 실제로 인류가 지구에 생존하는데 아주 큰 위협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2도씨까지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저지대 침수가 일어나게 될 거고, 실제로 뭐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 침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나라를 포기해버릴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후변화 협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파리라는 도시도, 파리 그러면 막 에펠탑, 그래서 되게 막 멋지게 이 영화나 뭐 음악이나 이런 데서 표현되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지금 파리 물난리 났거든? 우리나라는 그 정도 물난리 나도 괜찮아. 그 정도 물난리로 뭐 이렇게 난리 나지 않는데 파리 지금 막 지하철 안 다니고 난리예요. 저지대예요, 파리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대가 낮아. 평균 해수면에 비해서 낮아.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굉장히 많이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힘들겠죠. 또 저지대 나라, 유명한 나라 어디 있어? 네덜란드, 그지? 네덜란드도 저지대 나라죠. 그래서 유럽에는 이렇게 저지대 나라들이 많아서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협약 기억해 주시고 한 장 넘겨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좀 상태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보세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이 뭐래? 평균 증가율보다 몇 퍼센트 높대요? 20% 높고, 기온 상승률이 몇 배? 2배라고 합니다. 자,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졌다.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은 이럴 때 태어났어요.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졌을 때.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였다. 열대야라고 하는 건 하루 중 가장 낮은 기온이 25도씨 이상일 때를 열대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열대 지방의 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름에 뭐 열대야 거의 매일이지, 그지? 엄청나게 덥고. 25도씨면 겨울에는 지금 막 따뜻해서 잠이 조금 오려고 한다. 뭐 이 정도 온도고요. 25도씨면. 여름에 25도씨라고 하는 온도는 그거야. 누워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가만히 누워있어. 지금 방이 25도씨야. 딱 가만히 분명히 있었는데 땀나.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더워서 잠 잘 못 자고 여름 열대야가 일어날 때 항상 뉴스에 보면 이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자는 사람들 막 나와. 산 밑에 막 이런 데 가서 막 인터뷰하고 그러잖아. 일주일째 여기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고 한데 너무 더운 날씨예요. 근데 이 열대야 일수가 옛날에는 진짜 선생님 어릴 때는요. 또 이런 얘기하면 되게 또 옛날 사람 같은데 선생님 어릴 때는 열대야가 진짜 어쩌다가 그러니까 그날 완전 더워 죽을 뻔했어가 기억날 정도로 며칠 안 되게 열대야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분 여름은 항상 밤에 에어컨 안 켜면 잠 안 올 정도로 덥잖아요.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좀 아파트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뭐 주택에 살거나 아파트다 하더라도 1, 2, 3층이야. 더워 죽어. 선생님이 한 10년간 1.5층에 살았거든요. 와, 더위가 진짜 여름에 왜 덥냐면 땅이 낮 동안 햇빛을 쫙 받잖아. 그 땅이 막 데워지잖아. 그 땅이 데워진 열, 지구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밖으로 다시 방출해. 모든 물질은 흡수한 만큼 방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가까울수록 여름엔 더운 거야. 겨울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무슨 막 100층, 200층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가까우면 더 추워. 여름은 땅에 가까우면 더 더워.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한 7, 8층 이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더웠는데 창문 열면 시원하던데? 살만하던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 2, 3, 4층 살잖아? 더위를 아주 몸으로 잘 체감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있죠? 자, 자다가 에어컨이 타이머 때문에 딱 꺼져. 그럼 바로 일어나, 눈 떠.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 막 잘 자고 있었어. 이 정도면 잘만해. 이제 더위가 조금 가시는 것 같아. 그러다 띠링 소리 나고 바로 딱 밑에서 좀비처럼 가서 에어컨 켜고 이런 거 리모컨 누르고 그런 열대야 일수가 지금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기후에 대한 날씨에 대한 내용과 여러분 부모님들이 배웠던 날씨에 대한 내용들이 교과서 내용이 아예 달라요. 실제로. 그만큼 우리나라 기후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 자, 바로 4번 봅시다.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 농작물의 재배지가 변화하고 난류성 어종이 증가한다. 난류성 어종은 따뜻한 곳에서 사는 물고기라는 뜻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계절의 길이가 변화했다. 여름이 길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동그라미 3번 봄꽃의 개화 시기가 변화했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 다음 4번 아열대 기후구. 자, 우리나라는 원래 온대 기후구에 속해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 있으면 아열대 기후구에 우리나라 전체가 속하게 될 거예요. 원래는 제주도 정도 아열대 기후구에 속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대구에도 바나나가 열렸어요. 바나나 나무가 되게 이렇게 멋있어요. 잎이 크고 하니까 관상용으로 그냥 심어 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서울에 심어 놓으면 죽을 수 있는 거지. 영하가 막 많으니까 온도가 낮아질 때가. 그래서 이제 심어놔. 근데 우리나라에 심어놔도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일정 정도의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온도와 생물 하면서 어느 정도 온도 이상이 되어야 뭐 꽃을 핀다든지 열매를 맺는다든지 하는데
그래서 바나나 나무가 우리 집에 옛날부터 있었는데 한 번도 열매 맺은 거를 못 봤는데 어느 날 작년에 그럼 뉴스 와서 또 촬영하고 또 저쪽에 뭐 전라도에서 또 바나나 나무에 열렸어요. 근데 심지어 충청도에서도 바나나 나무에 바나나가 열린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몇 년 안에 서울에서도 바나나 나무, 밖에서 기르는 바나나 나무들을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지금 이 상태로 우리나라 온도 상승률이 계속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좀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쯤에는 지금 여러분들 제주도 딱 공항 내리면 제주도 가본 사람들 알지? 야자수 이렇게 보이잖아요. 일부러 심어놨을 거야, 거기다가. 제주도다 하려고. 그런 야자수들이 서울에 자라게 될 거예요. 지금 속도면 진짜로. 나중에 봐. 너희들이 할머니 됐을 때까지 선생님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젊은 할머니, 늙은 할머니 이렇게 될 수는 있겠네. 그때 한번 보자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좋은데요? 야자수 좋아함? 뭐 이렇게, 그치? 열대과일 맛있죠? 이렇게. 근데 기온이 그래 높아지잖아. 그럼 그렇게 과일들이 화려해지고 나무도 커지고 하는 거는 좋을 수 있지만 뭐 더운 것도 참는다 치지만 벌레가 커져 얘들아. 벌레가 바퀴벌레가 손바닥만해지고 막 이렇게 돼. 그 열대지방 가서 그런 거 본 사람들 있죠? 푸득푸득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뭐 이런 거. 선생님은 야, 그 바퀴벌레를 실물로 여러 번 봤거든? 관심이 있으니까 선생님도 보는 거야. 그 열대지방 나라에 가면 가끔 뭐 이렇게 살다가 죽은 거대한 바퀴벌레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커. 정말 너무 징그럽고요. 바퀴벌레가 귀를 이렇게 귀 옆을 이렇게 날아간 적이 있거든. 와, 나 진짜 그 소름. 그냥 뭐 푸석푸석 날아가길래 뭐 풍뎅인가 이랬는데 저기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날아가니까 뭐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팍 치게 되잖아. 씻었어 손. 몇 년 전 이야기야. 그럼 여기에 그 벌레 그 딱딱한 키틴질이 여기 딱 닿잖아요. 느낌이 있잖아. 난 용감하니까 풍뎅인가 그리고 뒤에 봤는데 진짜 내가 죽이진 않았는데 너무 큰 거야 바퀴벌레가.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기후가 이렇게 온난해지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한테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거. 자, 좋습니다. 3번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 대기 대순환. 어릴 때 배운 적 있겠지만 다 까먹었을 것이므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대기가 순환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원인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위도별로 에너지가 달라서 그래요. 위도별로. 자, 저위도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 고위도는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에 의해서 한쪽은 상승, 한쪽은 하강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지구는 뭘 하냐면 자전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흐름이 세 개의 세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고 지금 현재 대기 대순환이 우리 그림에 나온 것처럼 세 개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쪽에서는 하강기류, 고위도는 하강기류, 저위도는 상승기류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순환세포를 이루게 되는 것, 이런 순환세포를 이루게 되는 것은 세 개의 순환세포가 생기거든요. 이런 순환세포가 생기는 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바람은 북쪽에서 적도 쪽으로, 남극에서 적도 쪽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세 개의 순환이 생기는 이유,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개의 순환은 우리가 각각 이름을 붙여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적도에서부터 위도 30도까지의 이 순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헤들리 순환이라고 해요. 상승이 일어나고 30도 부근에서 이제 하강이 일어나고 하는 이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좀 쉬운 것부터 극지방의 하강이 일어나고 이렇게 여기선 또 상승하고 이런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순환을 극에서 일어나는 순환이다 해서 극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순환. 자, 극지방은 위도 90도인 극지방, 90도 근처인 극지방은 되게 추워. 그 공기가 지표면부터 냉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이러한 온도들, 이렇게 해서 하강기류가 발생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차가워서 하강기류 발생하는 거야. 극지방은. 그 다음 적도지방은 뜨거워서 상승기류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도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두 순환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다 보니까 중간에 공기 낑겨가지고 순환이 하나 더 일어나. 이렇게 낑겨서 일어나는 이 순환은 페렐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요. 페렐 순환이라고 합니다.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은 직접적으로 열 대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순환이고 페렐 순환은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순환이에요. 그래서 요거 정도 메모해 놓고 헤들리 순환 역시 직접 순환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대기 대순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지표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지표에서 바람이 부는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약간 휘어져서 불게 돼요. 0도에서 30도 부근에서는 자, 30도에서 0도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부는 바람은 원래는 이렇게 수직 아래로 불어야 되는데 지구가 자전에서 약간 삐뚤어지는 거야.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써있죠? 그다음 30도에서 60도. 원래는 위로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지구 자전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삐뚤어져요. 북반구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90도에서 60도. 아래쪽으로 불어야 되는데 또 자전에 의해서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불어요. 이 바람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 부는 바람 뭐지? 60도에서 30도 사이. 중위도에서 부는 바람? 편서풍.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얘들아. 편서풍. 자,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 부는데 동풍. 동쪽에서 불어온다 해서 극동풍이라고 하고요. 0도에서 30도 부근은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 중세에 배를 가지고 무역할 때 이 바람을 엄청나게 이용을 했어요. 특히 유럽과 아프리카 여기를 왔다 갔다 할 때 이 바람의 이름이 무역풍이고 무역풍 앞에 방향을 붙여줍니다. 북반구는 북동무역풍. 자, 남반구는 이렇게 불거든. 남반구는 남동무역풍.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책에 잘 써 있으니까 이런 표면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들 알아야 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다가 고기압, 저기압만 표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0도. 무슨 기류 있어요? 상승 기류 있죠? 상승 기류면 고기압이게 저기압이게? 그렇지. 저기압. 그 다음 30도 부근은 하강기류니까 고기압. 여기 30도. 여러분들은 책에 표현돼 있잖아. 하강한다라는 거. 화살표가 잘 안 보이나? 30도 부근 하강. 그 다음 60도 부근은 상승하고 있죠? 저기압. 90도 부근 하강하니까 고기압. 이렇게 기압을 좀 적어 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이런 대기대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도는 에너지가 많이 남지만 그것이 바람 따라서 또 이 바람이 만든 해류를 따라서 고위도 지방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돼요. 만약에 이런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운 지역은 계속 더워지고 추운 지역은 계속 추워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유체들, 대기, 해수들이 순환하면서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이동시켜 주게 됩니다. 대기대순환은 해수의 순환도 만들어요. 자, 대기대순환이 해수의 순환을 만드는데 해수의 어떤 순환을 만들어내느냐? 표층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해수의 표층순환의 원인,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간단히 표현하면 대기대순환 때문에 해수의 표층순환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 표층순환이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지도, 세계지도에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공기와 해수의 마찰력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해수의 표층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기대순환과 함께 표층순환은 역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키게 돼요. 그림이 되게 복잡하잖아, 얘들아. 그치? 안 복잡하니? 나중에는 이제 몇 가지 해류를 외워야 될 텐데 지금은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읍시다. 자, 영도. 동그라미를 이렇게 두 개 그려주세요. 영도의 위쪽은 뭐? 북반구. 영도의 아래쪽은 남반구가 되죠. 북반구, 남반구. 자,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회전합니다. 이게 원래는 회전을 안 해도 되거든. 근데 뭐 때문에 회전하는 거냐면 원래는 옆으로 가는 바람, 이 해류만 만들어지는데 가다 보면 육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지를 만나게 되면 이게 방향이 꺾이게 되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시계라고 씁시다.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해류가 만들어져 있어요. 다 썼어? 자, 그다음 4번 사막화와 엘니뇨 봅시다. 사막화와 엘니뇨. 사막화. 지구의 사막이 넓어지는 거죠. 자, 건조지대 줄쳐놓으세요. 사막화, 건조지대 확대되는 현상이다. 자, 거기 건조지대 아래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놨냐면 고기압지대라고 적어주세요. 고기압지대. 자, 고기압지대.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주로 고기압이 발달해 있는 곳에 사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자, 여기 극지방이잖아. 눈으로 뒤덮여 있는데 무슨 사막, 땅이 안 보이는데, 그지? 위도 30도 부근이 고기압이죠. 여기에 사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지도 보시면 위도 30도 부근에 사막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특히 북위 20도에서 40도 지역 사막 되게 많죠. 거기에 있는 사막이 사하라 사막이잖아. 그죠? 여기가 고압대 지역이라 많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점, 두 번째 점 보세요. 대기대순환에 의해 그 다음부터 줄쳐놓으세요. 고압대가 형성되는 위도 30도 지역. 여기에 왜 사막이 많느냐? 고기압이다 보니까 비가 안 와요. 강수량이 적은 거야. 강수량이 적고 뭐가 많냐? 증발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막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사막화가 진행되면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을 다시 사막을 숲으로 돌리는 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산림의 면적을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사막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형성되어 있는 숲은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풀이 자라고 있는 지역들을 황폐화시키는 가축을 방목하고 하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사막화를 막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자, 힘내시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엘니뇨, 라니냐 보고 잠깐 쉴 테니까 힘내세요. 또 시간 뭐 예고해야 되나? 몇 분 안에 할게. 이거 또 예고하면 좀 힘이 날라나? 최대한 빨리 할게. 최대한. 조금 이따 쉴 테니까 해봅시다. 자, 엘니뇨가 뭔지, 라니냐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엘니뇨, 라니냐. 스페인어 공부한 사람 있나? 선생님 요새 TV에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 막 나오니까 되게 멋있더라고. 집에 책 있어요. 스페인어 뭐 회화, 여행 스페인어 회화 뭐 이런 거 책도 샀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스페인어는 요 2단어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말 하나 있어. 그 있잖아. 보통 영어 처음 배우고 그러면 뭐 I am 철수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나 하나 알아. 나는 한국인입니다. 를 스페인어로 Yo soy coreano 라고 합니다. 그거 책 한 권을 샀는데 그거랑 요거 2개밖에 몰라요. 자, 봐. 엘니뇨. 엘은 내가 좀 유식한 척 할게. 엘은 스페인어가 뭐 남성형, 여성형 명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남성형 명사에 붙이는 관사라고 해요. 그래서 엘 니뇨 남자아이, 라 니냐 여자아이, 요런 뜻이에요. 자, 엘니뇨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어떻게 붙게 됐냐면 괜찮아. 남자아이잖아요. 이 크리스마스쯤에 이 엘니뇨가 처음 발생한 동태평양, 남반구의 동태평양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해수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야. 따뜻해지면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건 없는데 따뜻해지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아기 예수가 와서 날씨가 온화해지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서 엘니뇨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실제로. 자,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은 뭐냐면요. 엘니뇨를 이해하려면 평상시를 알아야 돼요. 평상시. 자, 지금 우리가 볼 바다는 동태평양 바다예요. 자, 평상시 볼게. 뒤에도 다 보이니 여기? 보여? 자, 평상시 바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요쪽 아시아 쪽이 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인데 선생님 잘못 썼어. 아시아. 인도네시아 쪽입니다. 자, 이쪽은 남아메리카. 페루, 칠레 이쪽이에요. 자, 여기 평상시에 있잖아. 어떤 바람이 부냐면 적도 부근이거든요. 적도 부근에서 무슨 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지. 남반구든 북반구든 바람이 다 동쪽에서 불어오죠. 그지? 이 바람이 평상시에 이렇게 붑니다. 자, 이 바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역풍이라고 해요. 바람이 훅 하고 저쪽으로 불면 물이잖아. 저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봤을 때 왼쪽으로 물이 이동해요. 그러면 남아메리카 앞바다, 요 바다가 동태평양이거든요. 동태평양? 이 동태평양의 표면에 물이 없어지는 거지. 부족해지는 거지. 이렇게 물이 쓸려가니까. 이해돼? 무역풍에 의해서 해수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해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저기로 가고 있으니까 저기서 다시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 아래에서 해수가 이렇게 올라와요. 아래에 있는 해수는 표면에 있는 해수에 비해서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내려가면 더 차가워지잖아. 그지? 낮아. 그래서 이렇게 찬 해수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걸 두 글자로 용승이라고 해요. 찬 해수가 위로 올라오면 뭐가 좋냐면 찬 해수에는 산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종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그래서 물고기 잡히는 종류도 많고 개체수도 많아요. 근데 이쪽 남아메리카의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페루, 칠레인데 어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시에는 뭐 축복인 줄 알았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이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예요. 무역풍이 약해져. 무역풍이 약해지면 아시아 쪽으로 흘러가던 해수 약해져, 강해져? 당연히 약해져. 그러다 보면 이 위쪽이 따뜻한 해수가 원래는 해수가 아시아 쪽으로 갔는데 아시아 쪽에서 따뜻한 해수가 오히려 이렇게 올라와요. 옆으로 와요. 용승은 약화돼요. 그러면 이 동태평양 바다, 요 바다의 수온은 어떻게 되는 거냐? 높아지게 되는 거지. 수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바람이, 무역풍이 약해지고 용승이 약해지면서 따뜻한 해수들이 표면에 존재하게 되고 그럼 해수 표면의 온도가 높아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봐봐. 수온이 높아지잖아. 그럼 봐요. 증발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해죠. 수온이 높아져서 증발량이 증가해. 여기에 증발 상승기로 생기고 뭐 만들어져? 구름 만들어져.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강수량이 증가해요. 평상시에는 찬 해수가 용승하기 때문에 기후가 안정적이었던 기후였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폭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얘들아, 지구의 전체적인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한쪽에서 폭우가 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건 다른 쪽은 어떻게 되고 있다? 비가 오고 있지 않다. 즉 가뭄 상태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기후 변화들이 지구에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라고 하는 거 무역풍이 약해져서 용승이 약해지고 동태평양 지역에 비가 많이 오게 되는 현상이에요. 라니냐는 엘니뇨가 남자아이라 그랬잖아요. 라니냐는 여자아이잖아. 그럼 무슨 현상이겠어? 반대되는 현상이겠지. 라니냐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봅시다. 라니냐는 아시아, 남아메리카 시작은 항상 무역풍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아직 정확히 몰라요. 무역풍이 왜 약해지고 왜 강해지는지 정확히 몰라. 그런데 무역풍이 강해져. 바람이 강해지니까 해수도, 표층 해수의 이동도 강해져요. 그럼 뭐도 강해지겠어? 아래에서 올라오는 찬 해수의 용승도 강해지죠. 자, 그럼 봐. 바다 표면이 차가워. 그러면 커다란 구름이 잘 생겨? 아니, 그냥 안개 정도 생기는 안개 껴 이렇게. 그럼 상대적으로 저쪽의 온도가 어때? 높아져. 그럼 이쪽에서는 뭐가 만들어져? 상승기류 만들어지고 구름 만들어져서 비와. 동남아시아에 폭우가 내리는 때에 보면 라니냐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이 엘니뇨나 라니냐가 몇 년을 주기로 엘니뇨였다가 라니냐였다가 이렇게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더 주기가 짧아지고 오래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년 사이에 지구에서 이쪽 가뭄, 이쪽 홍수 맨날 이런 거야. 우리나라 지금 막 가물고 있어?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 쪽 홍수 비 너무 많이 왔대. 우리나라가 홍수래? 그럼 그쪽은 막 온도 너무 높고 가뭄이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어요.